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뭐 시황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강좌라면 강좌고, 기능표 영상에 있어서의 뭐 주의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목산인 자손들이 기능표 이용에 대해서 당부했던 글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목산인도 원전 속에서 균형표 접목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소의 이야기들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외에, 자, 일목산인은 여러분 1898년생입니다. 일목산인. 이건 그 팬네임, 닉네임이고요. 원 이름은 호소다 고이치라고 하는 사람이죠. 세전, 세전 오일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분이 1982년에 돌아가셨어요. 졸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런데 일목균ük교 원천은 1969년부터 81년까지 전체 7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그 전년까지도 책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69년에 나온 책이 제1권 일목균ük표고요. 2년 있다가 이제 완결편 나오고, 또 3년 있다가 주간편 나오고, 행보편 나오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일목산인이 보면 82년에 돌아가서 92년이니까 일목산인 사망 후 10년, 마지막 책이 나온 지 10년 이상 경과했고요. 첫 책이 나온 지 보면은 이제 이걸 뭐 한 70년, 23년, 2, 3년 지나가지고 일목산인 2세가 평성판, 정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연호가 그냥 제가 한글로 적을게요. 소화. 2차 세계대전 일으킨 사람이죠. 여기가 1926년에 제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자료들 볼 때 소화 몇 년, 한자로는 화고 그 친구들은 와로 읽으니까 소화 몇 년 그러면 25를 더하면 됩니다. 서기로 바꾸려면.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뭐 중국이나 우리도 예전에는 연호를 썼었지만 지금 연호를 누가 씁니까? 일본은 되게 불편해요. 행정적으로도 불편하고. 지금은 소화를 지나가지고, 지금은 평안 레이안 시대입니까? 여기까지 와 있죠.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레이와 시대까지 와 있죠. 다시요. 이거 나온 김에 제가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평성판은 헤이세이입니다. 1989년. 89년의 시작이니까, 평성 몇 년, 헤이세이 몇 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88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90이면 좀 잘못 적은 것 같는데. 9012. 89년이 시작이니까, 89년이 평생 1년이니까, 이거 맞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소아의 손자가 왕이 돼가지고, 2019년에, 19년에 이제, 뭐, 보위에 올랐다 그래야 됩니까?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1992년에 일목산인 2세가, 그 일목산인 아들이 그 일목균ük교 책이 이제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시중에 책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정판을 하는데 거기다가 머릿말에 이거를 붙여요. 이거를 굳이 붙인 취지를 우리 사실 몰라도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오면 제가 한글로 그러니까 이레미디어 출판사에서 일목균ük교 원전의 한글판을 완벽하게 저작권을 가져와 가지고 번역해서 내기 전까지는 기능표의 그 원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일본 가가지고 원서를 사서 번역해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게 막 가격도 비싸고 100만 원 이상 하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런저런 뭐 간이로 이렇게 대충 일목이 이렇단다 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었고요. 원전이 나왔지만 지금도 좀 주변을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결코 그것을 비난하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그건 없고요. 다만 이제 일목사님 이세의 글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소아 44년 이후에 이거 69년입니다. 1969년에 책을 펴냈거든요. 일목산인이 차례를 공개했던 7부작이 해를 거듭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고 산인의 예언대로 기능표 시대의 도래를 확실히 실감하게 된 지 수년이 지났고, 근데 이 7부작은 일찍 품절이 됐다. 그러니까 69년부터 마지막에 81년까지 7권이 나왔는데 지금 이 지나면 벌써 20년에서 10년 이렇게 이상 지났잖아요. 그죠? 정판을 했는데 나는 정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다. 자,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의 이런 정신, 입본 이런 정신들을 또 조금은 존경하기도 하고 덕후들, 그죠? 예, 오타쿠들을 좀 이렇게 약간은 존경하는 시선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너무 이 변화를 못해요. 예, 뭐 IT 세상하고는 좀 안 맞다든지. 자, 그런 건 그렇고, 정파는 시기상조라고 한다.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보면 일목사님 원전에도 내 아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요. 교육을 시키고 이제 정권시장에 들어오게 안 하고요. 다른 무슨 제주에서 다닙니다. 아들이 제주에서 다니면서 그 역 외에서 정권시장을 바라다 보면서 연구하게끔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뭐 차트를 놓고 연구도 하고 이래요.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육표 관계는 오래됐고요. 아버지가 근육표를 세상에 내놓기 전부터 나는 했기 때문에 92년부터 따지면 약 35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969년에 책이 나왔는데 그러기 전부터 자기 부친은 1932년부터 36년 사이에 근육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뒤에 이제 어쨌든 나오기 시작하고 세상에 완전히 공개한 건 69년이니까 양반은 그로부터 그 이전부터 지금 해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세와 무관한 환경 아래서 제지에서 다닙니다. 정권시장, 금융시장과 전혀 관계없이 기능표의 철저한 연구를 먼저 시키고 싶다는 부친의 의지에 따라 실천해왔다. 그 공부한 것 가지고 내가 시세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뭐라고 말할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대단한 겁니다. 그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도 이건 뭐 해당이 되지만 이제 기능표 책 하나 읽고요. 아니면 기능표 원래의 모습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 가서 막 기능표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죠. 예,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것을 비난할 의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각에서 보자면 좀 그렇다는 겁니다. 일목사님 아버지한테서 배우고요. 35년을 해왔는데도 뭔가 내 이름으로 글을 쓰거나 내 이름으로 책을 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다. 이 시를 개성하는 것은 그 자격이 생겼을 때 하겠다. 그때 가서 나는 정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존중해 줄 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내가 많이 배우고 나름 알지만 이제 내가 2세다 할 때는 나만의 또 뭔가를 상당히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으로 저는 읽힙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전에는 나만의 또 뭔가를 좀 이루기 전에는 나는 2세라는 이름이라든지 책은 안 내겠다. 그런데 우선 이름만이라도 2세를 개성해가지고 정판하는 것은 앞의 세 가지 이유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많은 사람들이 원전을 읽게 하고 싶다. 여기서 3부작은 여러분 일목기능표 1권하고 2권 완결편 3번 주간편입니다. 왜냐하면 형보편은 이보다 또 뒤에 나오거든요. 제가 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관심이 좀 없으실 수는 있는데 그냥 이 오늘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컴퓨터에 의한 주식 분석 시스템도 있고요. 뭐 기능표 차트를 이 내용은 여러분 그 기능표 지금 시중에 발매된 원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번역했던 초벌 원고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가 있는 건 이걸 다시 좀 더 다듬어 가지고 이제 인쇄해 가지고 책으로 나갔고요. 이건 주로 이제 우리가 일목기록 원전 전문반 강의 받던 분들한테 제가 제공하던 교재용 원전 번역본입니다. 자, 뭐 정건사, 투신, 생명, 정금 이런 데 가지고 기능표가 채용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사도 이제 많이 나온다. 이 자체는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읽는 사람이 그 기사를 순수하게 해석하는 범위는 문제는 없는데 이걸 이제 뭐 단편적인 기사들을 멋대로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능표를 잘못 이해하고 또 그것이 주식시장에서 실패를 가져오는 거, 이것을 이 사람들은 걱정을 한다는 거죠. 별 걱정을 다 하죠. 그죠? 책 만들어가지고 내보냈으면 끝이지.
그걸 가져가서 자기들이 뭐 어떻게 익혀가지고 하건 어떻건, 그죠? 근데 일목사님 원전에도 그 말이 나와요. 나는 이걸 평생 내 몸으로 검증을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가지고 연구만 공부만 확실히 하면 분명히 성공하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할까봐 걱정이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분이 1970년대 당시에 1천만 원 같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1천만 원을 출연을 해가지고 경제변동연구소라는 걸 만들고요. 거기서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무슨 강의료를 받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필생에 연구를 가지고 책을 내보냈는데 이걸 도대체 잘 써가지고 돈을 벌까? 그래서 1가구당 우리 돈으로 한 1억대 해서 한 10만 명 이상 정도 가정이 수익을 내면 굉장히 사회도 안정되고 이러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심지어 손자대까지 이 책 자체를 넘겨주는 부분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 본인은 이제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 만들었고 해가지고 내보냈지만 그걸 제대로, 여기 보면 원전이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없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디 누가 찔끔찔끔 쓴 글이나, 그죠? 기사나 시황 발표만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균형표라고 전부있냐, 온전한 것이냐 받아들이거나, 또 그 사람들이 잘 가이드를 해서 저 포함입니다. 수익을 내면 다행인데 못했을 경우 잘못하면 균형표 본가가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일목사님도 그래요. 내가 죽어서도 마음이 안 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독특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건 책 팔아가지고 내보냈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이제 일본에도 보면 균형표 무슨 유이용법 이런 비디오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이 일목균형표의 저작권은 그 경제변동총련 일목산의 본가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발매가 되고 이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이걸 방치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잘 보세요. 이걸 남들이 왜 일목을 쓰냐, 이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변질될까봐, 잘못 이용하고 잘못 전달될까봐 이 부분을 걱정을 해요. 우선 일목산인은 바람이 모든 독자가 균형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이용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일목산인류여야 한다. 자, 이건 이제 본가의 욕심이죠. 그죠? 본가의 욕심이죠. 뒤따라다니면서 이대로만 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내용이 책이 전 7권이고요. 1, 2, 3, 4권 안에서만 해도 내용이 방대해서 이걸 제대로 완전히 알고 쓰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드뭅니다, 여러분. 드뭅니다. 그걸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군가가, 그죠? 이 원전에서 좀 벗어난 내용을 가지고 막 이야기도 하고 쓰는데, 그런 균형표의 원형이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되죠. 아니면 균형표라고 이름을 안 달거나 달되 무슨 외정 같은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게 일목균형표의 전부인 양 오해를 하고 그것이 또 수익을 잘 내면 다행인데 못하면 마음이 안 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균형표를 이 이론의 처음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일목산인이 처음에 내놓았던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것을 기본으로 한 이런 방법이어야 된다고 이제 좀 당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양보를 해서 독자 이해가 부족한 때는 최소한 각각의 독자 자신만의 이용법이 한다 이겁니다. 이 전체를 이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근데 비디오가 막 나오고 이러는데 이 무슨 류가 일목산인 본가 본래의 내용과 똑같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요. 저작권 침해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한글판 번역 감수자로서 이런 미디어와 함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지금 제가 직접 일본에서 책을 사와가지고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번역하고 2차, 3차까지 번역을 해가지고 다듬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는 유비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유이용법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강의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균형표의 원래 내용과 똑같다면 저작권 위배지만 구입자한테는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뭐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일목산인류, 여기서는 일목산인류라고 했는데 일목산인이 원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 그죠,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예? 그러면 균형표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는 폐를 끼친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은 이해되시죠, 그죠? 예, 다시 말씀드리기와 이 글은 일목산인 본가에서 이세가 쓴 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3자에 의한 일목균형과 무슨 이용법 이런 것들 유포가 발상을 어쨌든 간에 일목산의 아들로서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책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맨 앞에서 내가 이세를 개성하기 전에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지도 35년이 지나고 했지만 이세를 개성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3자들이 균형표 이제 좀 읽고 좀 안다고 막 나가서 막 떠들고 어쩌고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원전이 지금 절판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다시 내놔가지고 독자들이 균형표의 원래 모습을 정확하게 일단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판을 서두릅니다. 그래서 이세를 개성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3부작을 정판합니다. 이게 1, 2, 3건이 나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3건 주간편의 표지 넘어가면 일목산의 머리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목산인의 원전에도 예, 뒷부분을 가거나 중간에나 보면 부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30독, 100독 해가지고 성공하라는 이야기와 중간에 예, 그렇게 균형표를 배워가지고 성공했던 사람들에 대한 편지 같은 거 이런 것들 꾸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국내에 뭐 일목균형표라고 해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어디선가는 인터넷 강의든 TV든 어디서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예, 일목산인 본가의 어떤 취지, 그리고 이걸 제가 전달하는 취지를 보셔가지고 어떤 이론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사실 제대로 하자면 그 원개발자로부터 강의를 듣거나 그 책을 보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볼린저 밴드다 하면 좋은 볼린저가 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랄프 넬슨 엘리어트가 쓴 책이 있고요. 그 밑에 오면 이제 프레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사케타 기법으로 가면 제가 여기 영상 올라간 게 있을 건데요. 예, 혼마 문헤이사가 쓴 내용이 있고요. 그건 대단히 축약적이고 그 뒤에 뭐 일본에 한 5개 유파가 있다고 하는데 각각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보고 그 다음 우리식으로 보고 이러면 그게 저는 제대로 된 흐름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전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이렇게 많고요. 예, 뭐 방대는 많구나.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기법들을 다 쓸 필요도 없고요.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쓰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원인은 알고 가야죠. 원래는 알고 가야죠. 예,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랑새라고 하는 그 동화라고 그래야 됩니까?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이름이 아주 옛날에는 찌루찌루 이랬어요. 주인공이. 왜 그랬냐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힘든 시기에 해외에 유명한 이론서나 뭐나 서적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일본에서 이제 뭐 서양의 어떤 원서들을 그죠? 원서들이 1차 번역을 해요. 그럼 1어판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도어나 뭐 영어나 뭐 이런 쪽이 좀 서툴거나 책을 접하기 힘들면 1어판을 가져와가지고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가 버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틸다와 마틸다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찌루찌루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글판 파랑새의 주인공 이름이 찌루찌루로 나와요. 과거에. 그러니까 균형표도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균형표 원전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을 때 균형표 내용의 간단한 개략적인 내용은 인터넷에 돌고 뭐 여기저기 뭐 돌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고 한 분들은 찌루찌루 같은 경우가 생겨요. 근데 뭐 찌루찌루로 했던 뭘 했던 수익 내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건 우리가 논문 같은 걸 보더라도 출처나 이런 걸 제대로 밝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건 원형은 아니고 내가 뭐 일부 여기서 가져오고 해서 내 스스로 개발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최소한 이걸 배우거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해는 없어지겠죠, 그죠? 그 부분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 제가 더 들어가기에는 여기 국내에도 관계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균형표 원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뭐 인세 몇 프로 받아먹는 그 욕심이 아니고요. 이거 뭐 소설도 아니고 판매가 제한적인 아주 매니아적인 책이어서 그게 아니라 기왕이 우리가 하겠죠. 아까 제가 찌르찌르 그랬잖아요.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아예 원판을 보거나 원어가 안 되면 원판을 아주 충실하게 번역한 책을 보거나 이러는 게 좋죠. 여기서 잠깐 보면 제가 이제 2003년 7월에 2001년에 이제 일목균 원전을 가져왔고요. 쓰다가 이제 굉장히 좋고 해서 제가 일목산인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보답을 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일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갔던 이유 중에 또 다른 목적은 균형표 원전이 총 7건인데 4곳만 제가 가져와서 번역해서 봤거든요. 나머지 3건을 구하기 위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본에 이제 저희 집안이 일제시대에 그쪽을 건너간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선영도 있고 해서 가는 김에 뭐 성묘도 하고 그래서 오사카와 이거 경도, 교토 그리고 동경 이렇게 며칠을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일목산인 손자하고 이거 이제 얼굴이 공개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일목산인 3세입니다. 손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머리도 좀 헌해지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메 선생이라고 이분이 이제 칠순의 일목산인 제자고요. 연구원이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차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원전에 나오지만 명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일목사님께서 옛날에 쓰시던 원고 남긴 게 있나 뭐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이 메모지 네킨에다가 설명들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적어간 몇 가지 내용들 그 부분들은 본인들도 모르세요. 일목사님께서 공부를 유발하기 위해서 조금 추상화시킨 것이어서 그건 본인도 정확하게 답을 못 주더라고요. 뭐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일목산인 3세하고 2세분입니다. 일목산인 2세 저기 글에 올라온 분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나요. 떠나고 여기는 뭐 다른 분들 얼굴이 있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목산이 균형표 관련해서 저 여러 번을 일본을 가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글을 내용을 일목산인 손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좀 이 이야기는 좀 남겨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좀 미안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저때 갔을 때 제가 일목산인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2008년인데 가을쯤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하필 10월에 리먼 브라더스 부도나면서 금융위기가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초청을 한다 그래 놓고 못했어요. 제가 좀 공수표를 남발한 편이 되어버렸고, 두 번째는 한글판 일목균형표가 나왔을 때 제가 이 책을 들고 일본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일목산인 산소 앞에서, 이건 다른 데 갔을 때고요, 일목산인 산소 앞에 가서 일목균형표 책을 꺼내놓고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도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하고 술 한잔 올리고 왔는데요. 여기서 예정이 없이 제가 갔다가 그 입구에 가면 향도 사고 꽃도 사고 물통도 들고 가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꽃 가게가. 거기 가면 일목산인 가의 물통도 보관되어 있고 그래요. 일본은 여러분 묘지 입구에 가면 항상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는 항상 그런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그 집에 성명할 때 들고 가는 물통이 보관되어 있어요. 물통 이름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할머니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 그년에는 안 갔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분한테 내가 일목산인 본가에서 수시로 성묘하러 오니까 이 책을 두고 가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좀 보자기에 싸거나 포장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져갈 때는 제가 이제 여행용 가방에 넣어갔지 않습니까? 이 책을 그냥 덜렁덜렁 이래가 주고 와가지고 드리고 와가지고 일목산인 손자가 성묘하러 오거든 이 책을 좀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할머니한테 부탁을 하고 왔거든요. 부탁을 하고 왔는데 그게 좀 미안하다는 겁니다. 너무 성의 없이 보여서
책만 들렁들렁.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 없던 거예요. 원래 그러려는 생각이 있었으면 좀 포장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일목산에 선소해가지고 이 책이 한국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라고 고하고 올려고 했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일목산에 본가에도 전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런 바람에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건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고한 게 없고요. 기왕 이야기하면서 일목산에 손자 얼굴하고 나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일목기능주 이제 원전의 모습들입니다. 예, 이 종합편은 그 당시 갔을 때 가져오고요. 그 이제 6권과 7권은 제가 다른 방식으로 일본을 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구해가지고 공부를 했고, 이거는 이제 원전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표는 제1권 초판이 69년에 나오고요. 아까 보신 이제 뭐 평성판 정판 걸 때 이제 91년에 이렇게 책이 나오죠. 완결편은 71년에 나왔고 91년 20년 뒤에 재발간이 됐잖아요. 주간편이 75년 91년. 그 다음에 형보편은 정판이 96년에 이루어집니다. 더 5년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종합편 후편 진기능편은 절판입니다. 그 이후에 재발간이 안 됐습니다. 네, 안 됐고요. 종합편은 일목산인 본가에 제가 뭐 책값을 드리고 받아왔고요. 이 나머지 책은 본가에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백방으로 노력 끝에 다른 데서 구했습니다. 예, 구했습니다. 책이 보면은 2만행부터 3만행, 4만행까지 책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예, 이걸 뭐 다 살려고 하면 우리 돈으로는 건당 뭐 30만 이상씩 넘어가지고 그죠? 예, 그런 부담이 있어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말 여기에 대한 자세히 아는 전문가가 좀 덜한 겁니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 꼭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건 뭐냐고 하면, 예,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바로 앞날, 오늘은 2020년 11월 25일이고요. 11월 24일 날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당시 이제 단기 도래하는 변화일에 대한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는 변화일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큰 변화일, 그 연말에 오는 것에 대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이 글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이유가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일단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는 뭔가 지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은 그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나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알지 않는 한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좀 곤란합니다. 예,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거 뭐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아니면 한번 일단 질문을 던져보고요. 그 질문을 받았는데 역시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면 단정적으로 나갈 수 있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좀 그 사람이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되죠. 그죠? 자료를 찾아보셔야죠. 상황에 따라 어떤 단편적인 부분에서는 기존의 기조와 전혀 다른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전체를 꿰뚫는 그러한 어떤 논리나 자세 방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전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좀 됩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하나부터 10까지 주의사항을 딱 이야기를 하고 다시 설명하고 이건 못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라라든지 변화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은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그 순간만 보고 모든 판단을 내리고 막 찌르고 들어오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는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섭섭하다는 거죠. 들어는 그 영상이나 제가 쓴 본문의 글을 다 보지도 않고 단편만 취하거나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혹은 확정적 편향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렇게 까는 경우가 나와요. 저는 뭐 이거 일일이 답변을 하든 안 하든 좀 답변을 하는 편인데
사람이 좀 억울하거나 황당하거나 당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남이 다르게 지적하거나 할 때 그건 황당하죠. 두 번째, 내가 실컷 이야기를 해놨는데 다 듣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좀 황당하죠. 왜? 지금은 이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전혀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가 제가 댓글을 쓰니까 그냥 지워버리셨던데, 우리가 뭐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어디나 이런 댓글 문화나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PC통신의 0세대예요. 대한민국의 캐텔, 코텔 이용자가 5,000명도 안 될 때부터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수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제가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도 어쩌면 또 한 번씩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과정이 또 여러분도 오해를 풀고 어쩌면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꺼내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변화를 이런 식으로 참으면 가장 위험하다. 일목산인도 이렇게 안 보았다. 그런데 그건 틀립니다. 일목산인도 차트에 9일짜리 17일짜리부터 해가 수없이 표시합니다. 야, 이런 것도 단정적인 거예요. 일목균형표 내용 가지고 와서는 저한테 시비 거시면 좀 그렇습니다. 용어의 방법상 문제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균형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이런 이야기는 자고 좀 하시며, 제가 순간적인 착각 같은 거 살짝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저한테 안 통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일목산인 안 했다? 아니요. 해요. 다만 그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내용이 좀 다른데요. 하나만 간단히 가볼게요. 이 대형 차트 한번 가볼게요. 아직 이 초대형 차트거든요. 이 안에 보면 X 표시 있죠. 이거 9일이에요. 이 9일 1절이에요. 이거 9일 1절이에요. 동그라미 26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40인이 33인이 표시 다 돼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완결편 종합균형표를 한번 가볼게요. 종합균형표, 이걸 원전에 있는 그림을 우리 일목원전 공부한 회원이 일일이 손으로 다시 그린 거예요. 이 정도까지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뭐 어렵니 어쩌니 뭐 어쩌니. 여기 보면 동그라미 26일입니다. 여기 보면 기호들 있죠. 17일, 42일 요런 기호들 있죠. 26이 다 기호들이에요. 이게 일목에서 나오는 기호들이에요. 기호. 시간에 된 기호들이에요. 기호들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뭐 줄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전부 대등수치예요. 대등수치입니다. 제가 저분의 글을 우선 하나는 이건 반박입니다. 반박을 하는 거. 일목선은 안 했다? 아니요, 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대등수치 변화일이 수없이 옵니다. 이 대등수치 변화일이고요. 이 대등수치 변화, 이 40일 변화일부터 해가지고, 이건 일목균형표 원전에 있는 그림 그대로예요. 이런 기호들은 전부 일목균형표 단기 변화일들입니다. 단기 변화일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본 게 아니라 보는데, 시세는 여러분 소시세, 중기시세, 대시세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단기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수로 가져올게요. 종목 단타는 좀 그러니까 비유가. 선물 매매를 하는데, 틱 차트를 가지고 75틱, 100틱, 200틱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3분봉, 5분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30분 혹은 1봉 이렇게 크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각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보는 사람은 3분봉 200틱 가지고 보는 사람 보면 무섭죠. 왜 저런 짓을 하냐고. 크게 보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론적이지만 시세를 세분해서 파동을 다 탈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수익이 됩니다. 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죠? 똑같이 시세가 이렇게 갔어요. 아니, 이렇게 잘 가는 걸 그냥 가지고 있지 뭐하러 왔다 갔다 해. 그러나 여기 사서 여기 팔고요, 여기 사서 여기 팔면 수익은 더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데 만약에 막 잔파동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이런 극히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사서 팔고 팔고 사고, 사서 팔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요, 이 전체 거리를 쭉 연결하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리스크에 더 노출이 되고 이런 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자기 기법에 맞으면 분봉을 타건 1봉을 타건 200틱을 타건 그건 관계없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가격 목표치, 이평선, 지지, 저항선
그 다음에 분봉의 시가마디 다 오는 겁니다. 일목산이는 3년, 5년, 8년 만에 오는 파동 하나 잡아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하듯이 숙달되지 않고 숙련되지 않고 자기만의 기법이 없고 이익을 내는 로직, 공식 이 완전 고착돼 안 된 사람이 잦은 매매를 하면 할수록 어떻다? 실패할 위험이 더 커지죠. 그건 우리도 말리는 게 맞아요. 그거 하나 이야기고요. 언제까지 변화를 찾을 것이냐? 늘 하는 일입니다. 늘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적인 방법의 이야기를 하자면 뭐 목표치도 한번 계산해보고 지수님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수급도 찾아보고 혹은 실적도 찾아보고 언제까지 합니까? 늘 해야 됩니다. 시세는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해야 됩니다. 조사는 해놓되 거기서 대응을 내가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내가 시세를 대하고 있는 한은 재반 변수를 자기 기준으로 찾아야 됩니다. 맞으면 그것 봐라 뭐 아마존 변명하고 이건 뭐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아마존 경우 이건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추세 2 변곡이라고. 이건 원전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2001년에 원전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2002년부터 TV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써먹는데 저는 여러분 정거사에서 시장만 서는 사람이 아니라 매매 가이드를 하고 제가 매매도 하고 아주 드러난 장소 TV나 신문이나 이런 데 가서도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 틀리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손해보고 우리 회원들이 손해를 봐요. 그 과정을 수십 년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의 폐단과 장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저도 중요 변곡점 걸리면은 심적으로 굉장히 갈등은 느끼는데 1추세라고 한다. 1추세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올라가는 중에 변곡점이 와도 그죠? 근데 사실 이 내용들 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추세를 우선시하고 정말 확신이 있다면 일목사님 표현으로는 레버리지 걸린 거 신용 매수부터 한번 살살 잘라보라 그랬죠. 여기다 대고 푸 지르고 선물 매도 쳐라 이야기 안 했어요.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확신이 있으면 3분할법으로 매도를 하거나 이런 건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역시도 일목균형표는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목산인이 변화일하고 실제 바닥하고는 하루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종가상 고가 저가와 장중 최저 고가 저가는 변곡점에서 뒤집어져 버리면 날수가 하루가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야,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는데 그랬을 때 해보고 하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전에 제가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잘못 알고 계시니까 이걸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서 아니죠. 당연하죠. 연서가 아닌데 시간론이 있음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의 후행성을 극복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론이 있음으로 해서 몇 월 며칠에 중요 변화일이 온다라고 계산은 가능하잖아요. 어떤 주식 기법이 이게 가능합니까? 엘리어트 파동이론에도 피보나치 급수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나름대로 잡아 놓는 방법이 있긴 해요. 개인 이론 같은 데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일목균형표식으로 이건 없어요. 미국에는 주기론이라고 하는 사이클, 이런 뭐 학파도 있고 이것도 뭐 정거시장에 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대개 보면은 대등수칙을 가져갑니다. 일목균형표처럼 기본수치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론에 관한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잘 맞으면 연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변화가 안 생기면 추세를 따라가라니까요. 여러분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3, 제3 반복됩니다만 이 이론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썼습니다. 실전에서 썼고요. 장중 선물 분봉까지 실시간으로 일반인에게 차트가 공개된 게 제 기억으로는 2002년인가 2003년이에요. 이때부터 저의 경우에는 앵커 차트를 썼고요. 정근사 직원용 HD에서는 그게 됐지만 일반인들은 못 썼습니다. 이때부터 장중 선물까지 해가지고 분봉으로도 들여다보던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분봉, 일봉, 주봉, 월봉 다 들여다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일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단편 증거보다 일목균형에 대한 비판.
일목균형표, 일목산에는 뭐, 부탁, 유지.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변화율 적용상 주의점 지면이 올라가 있죠. 그죠? 변화율 적용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맨이 올라가 있어요. 작년 아니지. 예. 올 7월에 이미 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데, 제가 열을 내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여러분들은 지금 단편적인 일부만 장면만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점집에 와서 연하고 무슨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변화율이 가장 민감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맞아요. 맞는데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을 들었죠. 제가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변화율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일목균형표의 어떤 공부나 이런 것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런 말씀드렸을 겁니다. 누구는 그거 못 봐서, 잘 보면 공개 좀 해주세요. 댓글로. 더 좋은 변화율 보이면. 근데 근데 여러분이 못 보는 변화율도 제가 있어요. 균형표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방법. 제가 경험으로 잡아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하우는 여기서 못 내놓죠. 첫째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을 공짜로 드릴 이유도 없고요. 어느 날에는 공개할지 몰라도. 두 번째, 그 역시도 수많은 시간 동안 익숙해지고 단련해지고 지금도 아니면 철수할 정도로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 이거 잘 된다 해가 들어가지고 항상 맞으면 몰라도 안 그렇거든요. 안 맞을 때 여러분이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정적인 표현은 저는 좀 안쓰섬이네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신뢰죠. 이건 저는 신뢰라고 봅니다. 이거 폰으로 적으신 이제 오타가 굉장히 많은데, 정신의 손, 제가 누누이 이야기 하잖아요. 아까 일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했죠. 저런 걸 원정 강의할 때도 수없이 강조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과학의 시대에 새롭게 재해석하라.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트레이딩도 하고, 제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과거 일목산인이 하지 않던 분봉이나 또 다른 이런 방법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좁혀 나가고 있죠. 재산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분, 이분의 오해예요. 다 알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흥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충정은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댓글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고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강의를 안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급소가 보이고, 뭐가 좀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무슨 마바라들처럼 혹은 무슨 장사치처럼, 여러분, 이건 어쩌고도 막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일수에 대해서 최근에 시장이 등락이 그 직전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변화일이 많이 온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런 변화일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매일 변화일처럼 보일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제가 왜 월요일날 녹화를 안 했느냐 하면, 그 이야기하면 또 이 변화일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신고가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고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변화일을 날리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빨간 선을 자를까 파란 선을 자를까, 그죠? 그거 정말 힘들다 그랬죠. 맞아요. 이걸 앞쪽에 나가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는데, 그것도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그걸 고집하기는 어렵고요. 일수가 많아요. 이렇게 가면 엄청 많이 옵니다. 17일도 있었고요. 그럼 이 앞으로는 없을까요? 이 앞으로 가면 또 42로 오죠. 그죠? 여기서 26일 오겠죠. 이게 이제 겹칠 때도 있고 안 겹칠 때도 있고요. 그러면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줄 서서 오는 겁니다. 제가 계속 한번 날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물론 이 세부 파동을 이 멀리까지 보내진 않아요. 이 행정구역으로 치면 이게 이제 이런 자리들은 이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렴해서 안으로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따집니다만은, 극단적으로 긁어보면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이쯤 가면 보세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줄줄이 옵니다. 만약에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또 9일 걸리고, 이건 겹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만 있을까요? 이건 26일인데,
예를 들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30일이고, 그죠? 예, 30일 잡고 여기 30일 대등수지도 올 거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뭐 줄줄이 변화이 됩니다. 이거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도움 안 돼요. 이평선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모든 기술적 지표들은요,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 많습니다. 그것을 압축해내고 골라내고 하는 게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화를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이걸 시황용으로 안 올리고 균형표 공부용으로 이제 올릴 건데, 어쨌거나 보세요. 이 변곡점 와가지고 오늘 엄청나게 두들겨 패버렸잖아요. 이러고 내일 또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마다 왔을 때 브레이크만 밟고 말지 반전이 일어날지 살짝 경계하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선물이 장중에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자, 장중에 이런 것부터 본다 그랬죠. 이 오후에 떨어질 때 한번 보세요. 이런 추세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퍼부어버리죠. 쏟아져 버리죠. 그죠? 그냥 쏟아내버립니다. 근데 이 지점 왔을 때 제가 분봉으로 가볼게요. 30분으로 가볼게요. 어디 옵니까? 그러니까 매도 컷 하잖아요. 매도 컷 시키잖아요. 여기서 제가 시간만 봅니까? 종합적으로 본다니까요. 그리고 장중에 리듬 본다니까요. 그리고 이 내에서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고 꺾어지는 추세가 있고 이탈하는 추세가 보이잖아요. 이거 중심 깨버리죠. 그죠? 그러고 와서 확 쏟아져 버렸죠. 다 종합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를 하시고 뭐 시간만 본다거나, 근데 바로 이 앞날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시간을 정확히만 잡아낼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기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가격은 알아봐야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가격은 얼마까지 간다 그래도 그게 언제 갈지 모르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나 균형표의 시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맞기만 하면은 며칠날 몇 시 몇 분이 확정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잠시만요. 제가 오늘 그림은 이제 사실 뭐 기본 강의할 내용은 끝났고요. 살짝 마스크 놓고 가겠습니다. 시향 부분을. 제가 여기 지금 오늘 매매했던 차트를 좀 가져올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졌는데 막 화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좀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페이지를 다 보이기는 그렇고, 자 보세요. 자 오늘 보세요. 08시 53분에 무슨 이야기를 썼느냐 하면 음봉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음봉 나올 수 있다. 이거 뭐 긴 내용은 복잡하고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음봉이 나올 수 있다고 오늘 개장 전에 제가 미리 이미 글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글 써가지고 보냈어요. 자,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캡처를 좀 가져올게요. 오늘 개장 전에 이미 갭 상승 후에 음봉 뜨는 상황, 패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그림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봉이 있다 누적되면 상투치고 빠지는 수가 있다. 이건 이제 과거 사례인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좀 덜해요. 이런 건 본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음봉으로 누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대음봉을 때려버렸죠, 그죠? 때려버렸고, 그 다음에 뭐 지난 것이지만 어제 외국인 선물에서 큰 매도가 나오면서 살짝 어찌 보면 시그널을 줬는데, 야간에 글로벌 정치가 유럽과 미국이 순조로운 정권 이야기라든지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재료가 급등을 해버렸죠. 그럼 오늘 아침 우리가 시세가 떠나왔습니다. 떠나왔는데, 제가 선물 340대부터 홀딩해 오던 그 시그널 매매는 오늘 여기서 청산 발생했습니다. 롱 청산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청산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중으로 좀 흔드는 장면이고요. 장중으로 흔드는 장면이고, 이제 슬슬 음봉 내기 시작하죠. 갭 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문제인데, 기관이 맨 마지막까지 보면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너무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은 다시 매수가 들어왔지만 현물이 2,700인가 800억 갖다가 좀 줄였어요.
이때 보면 지수가 쏟아 엎어져 버립니다. 엎어져 버리고 그 순간에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고, 오늘 보면 외국인들 태도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지금까지 사던 전기전자를 2680원을 팔았습니다. 기관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너스 떴고요. 그게 왜 하필 이게 변화일 구간에서 발생했을까요?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오면 조금 조심하면서 간다 그랬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을지 모른다, 전환할지 모른다. 근데 추세가 궁극적으로 안 깨지면 깨지면 철수. 오늘 선물 철수시키는 거 보셨죠? 급등 이후에. 그 다음에 오후에는 어떡합니까? 하반 그냥 내리 꽂아버리면 여기는 매도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이 부분에서 30분봉으로 보면은 지지선에 있으니까, 자 보세요. 30분봉이 지지선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구름 딱 뒤덮어버리죠. 그러니까 컷. 장중 매도는 컷. 그 다음에 여기 원봉은 33시간 마디가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고점 12시 직전 최고점으로부터 원봉 33개 오면서 그 32개 바닥 찍었죠. 그 제가 실제로 메시지 날린 거 보면 원봉 33개 오고 30분봉 구름 상단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숏 컷 시킵니다. 환매수 시켜버립니다. 추세 탑니다. 이걸 다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어요. 모든 시세를 다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고 있고요. 개장 전에는 음봉 나올 거 조심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하고 좀 챙기자 그랬습니다. 조정 받으면 다시 사면 되고, 대개 변화 구간이 오면 오늘하고 목요일하고 변화 구간이거든요. 그 사이에 사실 오늘이 변화일은 안 해요. 여기서 엎어버렸는데, 이래 놓고도 또 외국인들이 사대면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음봉 준비하고 롱 포지션 오버하던 건 시초가 부근에서 일단 이익 챙겨놓고요. 장중 데이는 하방치고요. 현물을 좀 잘라놨고요. 더 빠지면 더 저가 기다리고, 만약에 짧게 정받고 다시 가면 1분의 현금 가지고 또 저가 매수해서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와 성장주, 그 다음에 성장주 안에서의 순환, 가치주 안에서 순환 보면서 이제 조율하면서 현금은 또 현물은 또 그렇게 가는 거죠. 가는 것이고, 요런 것들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지지선 점검 같은 겁니다. 이게 30분 긴선이 여기인데, 여기 무너지면서, 30 구름 상단까지 때려버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낮에 62평 보시면 정확하게 62평 띄고 와요. 구름 상단이죠, 그죠? 저는 조금 다른 일평을 썼는데, 62평을 보시면 여기 띄고 돌아갑니다. 급락했고, 원봉 33시간 마디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마디가 오고, 거기서 반등 나오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쇼크 돼버리죠. 그러니까, 가격이 온다는 건 안단 말입니다. 지금 떨어지는데, 원봉은 시간이 저기서 33개가 온다는 걸 또 알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요것 봐라 하면서 있는 거죠. 깃밥을 만지면서. 이 33, 어디 가버리노? 여기 33, 여기네. 여기네요. 아까 제가 줄 건 건 여기에 걸리는데 잘못 껐나 보랍니다. 이게 맞죠? 아무튼 시간 마디 오고 가격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 추세로 보면 이게 추세 매매죠. 여기 찍고 나서 긴선 돌파 나오잖아요. 대개 바닥에서 한 1피 정도 뜨면 여기 딱 여기 옵니다. 그럼 컷이 돼. 근데 실제로는 이거 오기 전에 여기서부터 컷 시켜드립니다. 여기서 컷 시켜드립니다. 왜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가까이 있고, 30분봉, 지선이 거기 있고요. 그때 급락하다가 지금 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그냥 장중 데이 트레이딩 매도 그냥 컷 나가버리죠.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 추세에 길게 끌고 오는 건 어디냐? 40에서 오늘 350원 이 정도까지 간 것이고요. 중간에 간 분들은 중간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잘랐고요. 이렇게 좀 흘러온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저항이 돼 버리는데, 그냥 약간은 변화마디나 그다음 경험 이런 날은 이제 올려놓고 음봉 때릴 가능성, 그리고 실제 이제 눈앞에 버린 시세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장면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모조리 예측에만 의존하지도 않고요. 그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냥 방편들이죠. 근데 그런 준비를 안 해두면 갑자기 산사태처럼 쏟아지는 시세를 감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아무도 변화일을 보다 보면 이렇게 잠깐 쉬고 다시 가고 잠깐 쉬고 다시 가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파죽지세장이 왔을 때 이걸 또 못 먹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들을 예, 잘 살펴야 돼요. 투자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예,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뭐 이분 글 하나 올려놓고 빨간펜 선생처럼 뭐 한다기보다는 예, 뭐 같은 이야기 반복입니다만은 이 자체도 이제 서로 간에 공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 일목산인의 당부라든지 실제 제가 당부하는 것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앞으로도 또 발생할 거예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시행하기 전에 1, 2, 3, 10분까지 열거해놓고 이건 조심하십시오 하고 나서 매일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후에라도 어디 가셔가지고 뭐 이런 경우를 보거나 이러면 너무 서두르거나 급히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나 요즘처럼 가짜뉴스가 판칠 때에 특정 언론의 어떤 기사 같은 거 보고, 그죠? 속단 내렸다가 나중에 황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발 물러서서 보거나 거리를 두고 이모저모를 좀 따져보거나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고 판단하시는 게 편합니다.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너무 직설적인 언어를 쓰시면 본인이 후퇴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크게 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일목산인 이세가 당부하던 균형표의 원류에서 좀 벗어난 부분에 대한 예, 그런 데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제가 누누이 그 일목산인의 취지나 균형표 각종 이론들의 예, 어떤 경중, 그 사용성의 주의점, 덕도 되고 실도 되고 독도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가 있으니 그것을 이제 풀어드리느라고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그런데 오늘 장이 급락을 해버렸죠.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전까지 내용 중에 뭐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칩니다.